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두더지 잡기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보고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집값을 잡을 의지는 없이 견중만 울리며 뒷북 정책을 남발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부동산 PF 부실을 덮기 위해 집값을 띄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다 행다. 앞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고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 뭐 이런 지적이죠. 정부가 갭 투자까지 잡겠다고 선언했는데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는 차차 설명드릴 테고요. 더 큰 문제도 있어요. 두더지 게임, 이게 영원할 순 없잖아요. 부동산 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죠.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돌연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잖아요. 소득과 관계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 지난해에만 무려 40조 원을 풀었죠. 그리고 금리 1%대의 신생아 특례대출, 올해만 6조 원을 풀어버렸고요. 여기에 스트레스 DSR 시행을 2달이나 미루면서 대출 막차 수요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대 시중은행 주담대만 보름 사이에 4조가 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자 화들짝 놀란 것인지 놀란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부가요, 수도권 주담대를 찾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 그러니까 2달 미뤄서 다음 달 시행되는 거잖아요. 2단계 스트레스 DSR, 여기에서 당초 예고했던 가상금리가 0.75%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 여기가 집값이 많이 뜬다고 여기에만 가상금리를요 1.25%포인트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가격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오르니 이곳만 핀셋 규제하겠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대출 총량 관리나 무주택자 대상 주담대 공급 등 대출을 제한한 것이 아닌 문제가 되는 지역의 대출 한도를 줄여 증가세를 관리하겠다, 뭐 이런 구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무주택자 대상인 디임돌 대출 금리는 벌써 올렸잖아요. 따라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 지금부터 크게 5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이자 부담은 이미 증가.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일단 DSR 가상금리를 올리면 대출 한도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현재 연간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4.5% 이자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 이러면 3억 2,900만 원 정도를 빌릴 수 있었대요. 그런데 앞서 얘기처럼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가 1.25% 이렇게 되면 대출금이 최대 4,2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 정부는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대출 수요는 억제하면서도 차주,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금융위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출 금리를 높이면 대출 수요 억제 효과도 있지만 차주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반면에 스트레스 금리 상향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수요를 억제하고 이자 상환 부담은 늘지 않는다. 그런데요,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는 지금 다른 방향 아닙니까? 이미 이자 부담 벌써 다 늘어나 버렸잖아요. 이 이자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란 정부 설명과는 완전히 딴판이란 얘기인 거죠.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이런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5년 주기형 이 금리가요 3.09에서 6.02%로 집계되고 있대요. 지난달 1일 기준과 비교해보면 상단 하단이 0.2%포인트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달 초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했잖아요. 하지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상금리를 올렸기 때문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정부가 압박하니 은행들은 아이고 잘됐다라는 식으로 가상금리를 팍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젠 주담대 금리 6%대를 넘어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6%대 금리? 이러면 정말
부담되지 않을까요? 연간 은행에 더 갖다 바쳐야 되는 이자가 거의 한 달 월급에 육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막차 수요 때문에 주담대는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효과 반감이에요. 정부가 내놓은 대출 억제 효과가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이미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 혼합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3.3에서 5.4, 변동형 금리는 4.6에서 6.2선이거든요. 혼합형이 더 낮아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자랑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형일 때만 100%가 반영되게 돼 있거든요. 5년 혼합형은 스트레스 금리의 60%, 5년 주기형은 30%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금융위가 밝힌 시뮬레이션에서도 앞서 4,200만 원가량 줄어든다는 대출 한도, 이 사람이 혼합형으로 빌렸을 경우에는 줄어드는 폭이 2,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혼합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온전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시점을 앞당기거나 금리 형태에 상관없이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아니라면 한도 축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이를 달리 해석하면 뭔 얘기일까요? 정부가 진짜 주담대 대출을 억제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전형적인 말따 행따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뒷북 효과. 정부가 자랑하는 핀셋 효과. 근데 이 핀셋 효과가 나타나도 너무 늦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빨라야 올 연말에나 나타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이 원래는 7월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9월로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대출을 당겨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월 DSR 규제 정부가 강력하게 하겠다 하고 있으니 막차 수요가 이미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주담대 증가치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한 시중은행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들어 주담대 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는 게 체감되는 수준이다. 주담대 관련 철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최근 상당히 낮은 금리를 제공했고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몇 달 전부터 이번 달까지 대출 수요가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자랑하는 핀셋 규제 효과 당장 나타난 게 아니라 빨라야 올 연말이나 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 부동산 띄우기 의혹인 것 같아요. 정부의 핀셋 규제는 앞서 얘기처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오히려 막차 수요만 잠갈 뿐이죠. 효과는 한참 뒤에 나타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덮기 위해 오히려 집값을 떠받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불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정부의 공식 발표만 따져도 부실 규모가 무려 230조 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예전 방송에도 설명드렸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방법, 부실 사업장의 토지와 부동산을 경공매하는 거죠. 그러면 관련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 분양가도 낮아지고 미분양 물건도 싸졌으니 팔려나갈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건설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건설사는 높은 가격에 부실 사업장과 미분양 부동산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죠.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 이런 공포감 조성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건설회사의 파산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는요, 현 정부는 질서 있는 연착륙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구조조정이 될 건설 기업 수를 크게 줄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감당할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리 사회에는 국민들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서민들부터 건설사부터 살리겠다는 거죠. 즉,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번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이거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연예인 부동산 뉴스인 것 같아요. 언론들이 이런 부동산 뉴스를 쌓아 제끼면서 현 정부의 질서 있는 연착륙에 호응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런 뉴스가 났어요. 장윤주, 영끌 5억 9천에 산 이태원 건물 7년 만에 3배 올랐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카라의 한승연 있잖아요. 빌딩 시세 차익이 무려 200억 원. 부동산 퀸답네. 이렇게 연예인들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뉴스 네이버나 카카오, 포털 뉴스창 상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를 본 국민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건 안 봐도 유튜브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같은 두더지 게임 영원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면서 정부가 핀셋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2일 현재 아실에서 확인한 결과 8만 건이 넘게 쌓여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1만 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러면 많이 팔려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그 집 팔려고 할까요?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팔려는 집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언론들이 주장처럼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만 건을 돌파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8월부터는 거래량이 급격히 꺾이고 있습니다. 22일 현재 1471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신고 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니까 늘어나긴 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6천 건을 돌파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따라서 막차 수요도 이제 끝물이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칫 판 돌리기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현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스트레스 DSR 연기, 이런 기발한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놨는데 더 이상 카드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또 다른 꼼수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심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